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충만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돕고 싶은 성공 메신저 이정상 박사입니다. 그동안 교리분석 상담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부모 자아 중 CP 자아와 MP 자아, 그리고 어린이 자아 중 VC 자아랑 그리고 AC 자아, 그리고 이제 어른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재벌집 막내 아들 출연진들의 그런 성격과 자아 기능도 분석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5가지 자아의 성장점을 설명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더 성숙해지고 또 깊어지는 그런 관계 기술이 증진되도록 도움을 드리는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5가지 자아의 총정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아 기능과 성격별 특징에 대해서는 앞서서 올린 동영상들을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자아의 일반적인 또 보통 점수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점수대에서 높거나 낮은 분들을 위한 피드백이니까 더욱 집중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한국교리분석 상담학회에서 한국 성인들의 보통 점수대는요, 이 CP 자아는 남자는 21에서 32점, 이 여성은 20에서 31점, MP 자아는 29에서 39점, 여성은 29에서 39, 마찬가지입니다. FC 자아는 남자는 26에서 37, 여성은 26에서 36점, 그리고 AC 자아는 남자는 23에서 34, 여성은 23에서 35점, 그리고 A 자아는 27에서 39, 또 여성은 27에서 38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5가지 자아 중에 이 보통 점수는 상관이 없고요, 너무 높거나 낮아서 이 기능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성장을 위한 훈련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CP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제하는 자아는 너무 높으면 이 강압적이면서 비난하는 성격으로 타인이 위축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는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없는데 이게 억지로 의식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돼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변화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죠. 저절로 잘 되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높은 분들은 어떤 훈련들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상대의 잘못 또 내지는 상대에 대해서 좀 더 잘하라는 측면에서 그에 따라서 가르침을 줬지만 그게 지적을 당하거나 비난당한다는 느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관점 바꾸기를 하셔야 되는데, 상대방의 장점 그리고 수고에 칭찬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직설적인 표현들은 순화하고요, 비난이나 판단, 평가하는 말투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태도에서도요, 너무 위압적이거나 눈에 힘을 주거나 책상을 탕탕 치거나 또 내지는 손가락질 내지는 이게 팔짱을 끼는 이런 모습들은 고치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은 노력을 해도 상대의 잘못이 그렇게 눈에 잘 띕니다. 그리고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게 되는데, 지적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 그 사람을 위한 거야. 뭐 잘못됐으면 고치면 그 사람이 도움이 되잖아 라고 하시는데요, 꼭 선생님이 지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으면 지금부터는 지적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본을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는 행동을 먼저 하셔서 모델링이 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할 때는요,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강압적이고 또 자기를 비난하는 이유인데 갑자기 말이 없어지면서 뭔가 앞서서 본을 보이면 상대방이 더 좁니다. 저 인간이 무슨 또 지랄을 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쫄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안 하던 짓을 하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면 이타심이 길러지면서 그 양육하는 자아, MP 자아가 높아져서 성숙한 성격으로 균형을 잡힙니다. 그래서 높은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매일 의식하셔서 또 메모지에 적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CP 자아가 너무 낮아서 낮은 점수에 있는 분들은 특징이 어떻죠? 자기 주장이 잘 안 되며 리더십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해야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좀 더 엄격하게 대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용기를 내어서요, 본인의 의견이나 소신을 끝까지 말해보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말을 했다 그러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비평을 일부러 써볼 필요가 있죠. 자기 주장 훈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훈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긍정적인 책임감, 또 자기 소신에 대한 신념을 지키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진정한 이 페어런트, 부모의 행동이자 모습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MP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하고 보호하는 자아죠. 이 에너지가 너무 낮으면 인정이 없어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좀 냉랭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 역시 의식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추천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봉사활동 하실 때 너무 부담되는 것부터 하지 마시고요, 소소한 봉사부터, 타인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소소한 것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요리를 만들거나 대접해 보는 거 강추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 위로해 줄 만한 대상을 찾아보는 거 습관 가져보시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마음이나 격려를 자주 표현해 보십시오. 또한 가족들과 스킨십 해보기도 추천합니다. 마음을 내어서 스킨십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뻘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인 안에 그 정이 살아나서 높아집니다. 자, 반대로 이 너무 높은 점수인 사람들은요, 타인에 대한 관심, 격려가 지나쳐서 헌신 내지는 과보호가 되죠. 이런 분들은요, 또 보자마자 도와주고 싶고 끼어들어서 먼저 나서서 뭔가 막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불쑥하지 마시고 상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이거는 어때요? 오지랖도 아니고 지나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높은 MP는 물어보나 마나예요. 내가 손이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도와주다 보니까 이 상대방의 자주성을 훼손시키거나 의존성을 높이게 되고요. 또한 이 본인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을 때 어때요? 서운하고 속상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허가를 할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과 평안도 돌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FC 자아입니다. 이 프리차일드가 너무 낮아서 어둡고 뭔가 진중하지만 삶에 윤기가 없는 듯 보이는 사람은요, 즐겁고 재밌는 생각,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해 보는 연습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나 또 본인의 장점부터 남들 앞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좀 텐션 높여서 표현해 보는 것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쑥스러워서 어떻게 하나 싶은데요, 자꾸 하면 늡니다. 그래서 즐겁고 재밌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외향적이고 유쾌한 사람을 가까이 가시고 자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흉내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이 유쾌함도 또 그들의 텐션도 내가 배우게 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나는 대로 바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가리다 보면 뭐 재밌는 게 없죠. 진중해지는 거죠. 근데 바로 표현해 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그 프로그램, 노래나 춤, 이것도 즐겨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 앞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혼자서 흥얼흥얼 해도 되고요, 혼자서 춤추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를 끌어올리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이 프리차일드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즐거운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는 것들을 매일매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높아, 그래서 흥이나 열정이 주체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의식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력을 자꾸 발휘를 해야 돼요.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적절할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서 조정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차분하게 행동하려고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근면성, 이것도 길러야 됩니다. 감정 조절을 훈련하다 보면 결과도 좋아지고 안정감도 높아지지요. 그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AC 자아입니다. 이 AC 자아가 높은 것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했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자기 자신을 억압해서 타인에게 맞추다 보니 자기를 자책하거나 또 열등감을 가지거나 깊은 우울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눈치가 봐지고 긴장하고 위축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써서 그것에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는데요, 맘대로 안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 또다시 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 또 하기 싫은 것은 거절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 무엇이든 맞춰주고 예스 했기 때문에 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자, 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할래?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신경이 쓰이지만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노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노하고 나서 엄청 마음이 쓰이죠. 그러나 그 견딜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본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괜찮은 것들을 적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적어보시고 그런 존중을 매일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요, 스스로를 칭찬해 보십시오. 미소도 띄고 칭찬하고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자기의 사랑스러움을 얘기하고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 타인에게서 오는 그런 부당한 어떤 요구나 또 함부로 대할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표현해 봐야 됩니다. 높은 A씨들은 그 자리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두고두고 되씹다가 타이밍이 한참 지난 뒤에 얘기하니까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사이만 어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싫으면 그 자리에서 싫은데 이거는 나는 오늘 안 되겠어 라고 당당하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 표현하는 것들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활기를 찾기 위해서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을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동적이고 좀 활기찬 것들을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요, 작은 거라도 성공을 자꾸 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존중과 사랑이 생기죠. 자, 반대로 이 수능하는 자아가 너무 낮으면 타인과 협력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상대가 하자 했을 때도 순순히 따르고 싶지 않아서 독불장군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피드백인데요. 이들은 타인의 의견에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조직에서 결정한 사항은 마음에 안 들어도 따르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불만을 즉시 말하지 말고요,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구성원들이 좋다고 하면 내가 기분 좋지 않아도 그런 양보하기, 이런 것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훈련입니다. 이러다 보면 협력하다 보면 시너지의 즐거움, 이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A자입니다. A자들은요, 본인 나름대로 생각하고 논리로 접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억울해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능이 낮으면 좀 엉성합니다.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은 왠지 내가 뭔가 하면 어설프다, 이런 분들이죠. 그러면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할 때는요, 객관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내가 계획을 세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려보는, 반복적으로 사고하는 이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그럼 A자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메모 내지는 기록을 해서 다시 확인하는 습관, 이것도 이 어덜트 자아를 높이는 그런 훈련이기도 하죠.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기법은 몰래카메라 기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의 일상을 몇 대의 카메라가 나를 촬영하고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나를 촬영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고 의식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뭐예요?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인식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카메라가 찍고 있고 이게 방영된다 생각 싶을 때 뭐예요? 좀 객관화되죠, 자기를. 이게 그런 훈련을 할 때 이 낮은 사람에게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근데 이 A자가 너무 높아서 사람보다는 일 중심, 기계 같고 이해타산적으로 너무 업무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분들은 본인의 감정을 느껴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이 어떨지? 라고 하는 거하고, 또 타인의 감정도 느껴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높은 이성적인 접근에서 감정 또 도입을 해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 공감의 중요성도 인식하셔서 이런 그것을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기준들이 또 상대 행동들이 어중간하면 양이 안 찰 거예요. 그럴 때도 상대의 그런 모습에 칭찬,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함께 대책을 세워보는 훈련,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할 필요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상대를 도구화하는 것 같은 오해에서 벗어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자아가 좀 더 성숙하게 발휘되어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고, 또 좀 더 성공적인 일상과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반복해서 들으면 좀 더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가 더 들어올 것입니다.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기질은 타고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격은 본인의 기질 플러스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적응을 위해서 훈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교류분석 관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격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보다 성숙하고 깊이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저의 강의가 여러분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애정이 깊어지고 모두가 성공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다시 한번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만 변화는 몇 번의 시도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심리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이 지속성이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꾸준히 자기 존중과 타인 배려의 마음으로 노력해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위한 도전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도전이 어려운 분들은 혼자서 쉽지 않으면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보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효과적인 변화가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인생 또 대인관계를 위해서 다양한 심리학적 개념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우리는 성공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즐깁시다. 감사합니다.